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끌어당기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유하려는 것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이고 현실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32강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의미하는 사사사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사사사자입니다. 사사사자는 사사를 의미하죠. 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사자는 팔을 안으로 굽힌 모습을 형성한 글자입니다. 팔을 안으로 굽혔다는 것은 무언가를 끌어당겨 자신의 소유로 한다는 뜻이지요. 이 사사사자는 부수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나 자신을 뜻하고 부수 해석으로는 사사롭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을 안으로 굽힌 이 모양이 사사사자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의미하는 사사사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자입니다. 중심자인 사사사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이를 운자입니다. 이를 운자는 이르다는 것이죠. 일컫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르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다는 것이죠. 이 이를 운자는 도의자와 사사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의자는 숫자 2를 의미하죠. 사사사자는 사사입니다. 사사롭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를 운자는 둘만의 사사로운 대화가 이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의 은밀하게 말하는 사적인 대화를 이를 운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두 사람이 은밀하게 귓속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이를 운자입니다. 말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사적인 대화, 사사로운 대화를 이를 운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재구기호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구기호운은 누구나 옛날이 더 좋았다고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날에 융성했던 일을 이제 와서 새삼 들춰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그런 뜻도 됩니다. 또 운운이라고 할 때나 운위라고 할 때도 이를 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진실로 윤자입니다. 진실로 윤자는 진실로라는 뜻도 있고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실로라는 것은 거짓없이 참되게라는 뜻이죠. 이 진실로 윤자는 사사사자와 사람인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사사자는 사사있죠. 사사롭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인변은 하단에만 배치되는 부수인 것인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윤자는 진실은 사사로운 사람끼리 필요하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진실은 필수적 요소라는 것이죠. 다수의 집합적인 관계에서는 다소 가식적이거나 이익에 근거한 그런 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관계, 사사로운 관계에서는 진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이 빠지다 하면 이들의 관계는 금방 파탄나게 됩니다. 다수의 집합적인 관계와는 다른 양상인 것이죠. 개인 간의 사사로운 관계에 있어서 진실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윤자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진실로 윤자가 표현하는 그 진실은 사사로운 사람끼리 필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진실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불륜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륜비답은 신하의 사직을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신하는 사직하고자 하지만 임금이 윤허하지 않아서 사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불륜비답입니다. 또 윤허라고 할 때나 윤공이라고 할 때도 진실로 윤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사사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클 홍자입니다. 클 홍자는 크다는 뜻도 있고 넓다는 뜻도 있죠. 이 클 홍자는 활궁자와 사사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활궁자는 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사사자는 사사롭다는 뜻이 있지요. 그래서 클 홍자는 활의 사적인 범위가 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활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넓은 것이죠. 그 모양을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화살이 갈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크지요. 상상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적군들이 방심하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것이죠. 클롱자는 활의 사적인 범위가 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활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멀다라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홍익인간이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서 우리나라의 건국 수조인 단군의 건국 이념입니다. 또 홍보라고 할 때나 관홍이라 할 때도 클 홍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사사로울 사자는 사사롭다는 뜻이 있죠. 개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로울 사자는 벼화자와 사사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벼화자는 별을 의미합니다. 곡식이죠. 사사사자는
사사롭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울 사자는 별을 사사롭게 사용할 때가 사사로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확한 별을 각자 알아서 처리하는 모양을 사사로운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어렵게 농사를 지어 수확한 농작물은 주인이 되는 각자의 몫인 것이죠. 그가 어떻게 사용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사사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애를 써서 농사를 지어 그 농작물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낼 것은 다 세금을 냈고 또 다르게 사용할 것을 다 사용한 후에 이렇게 농부의 창고에 들어온 벼가 있습니다. 이 벼야말로 지극히 농부의 것입니다. 그 농부가 어떻게 이 벼를 처리하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지극히 사사로운 그 모양입니다. 사사로울 사자는 벼를 사사롭게 사용할 때가 사사로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확한 농작물은 각자 주인이 되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든 그런 모양이 바로 사사로운 것입니다. 이 벼로 죽을 써 먹든 아니면 떡을 해 먹든 밥을 해 먹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주인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사리사욕이 있습니다. 사리사욕은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라고 할 때나 사체라 할 때도 사사로울 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사사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어조사 의자입니다. 어조사 의자는 어조사인 것이죠. 뭐뭐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존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존재라는 것은 현실에 실제로 있는 대상인 것이죠. 이 어조사 의자는 사사사자와 화살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사사자는 사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르다는 뜻도 있고 사사롭다는 뜻도 있죠. 화살시자는 화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조사 의자가 설명하고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은 모르게 날아간 화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 날아간 화살의 위치는 나는 모르지만 실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로 날아갔다고 해서 화살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든가 존재하는 것인데 나만 모를 뿐이라는 것이죠. 나는 모르거나 안 보이는 것도 존재하는 것은 실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 사건을 못 봤다고 해서 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믿음이 적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존재에 대해서 부정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존재를 부정하는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어분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분족이는 자기 분수에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또 여의도라 할 때도 어조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632강으로서 사사사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